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내년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열리는 북경 겨울올림픽과 패럴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선수단은 보내되 외교관은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어떤 고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또 이런 대중 제재에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조치를 오늘 새벽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해코지로서 종전선언 쇼를 벌리려고 했던 구상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내년 2월 3월이라면은 우리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 이곳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끌어들여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쇼로 만들어가지고 3월 9일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구상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 신장이라 하면 신강성을 말합니다.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 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을 고려하여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교적 보이콧이란 말인데 올림픽에 선수단은 참가시켜야 돼. 정부 공식 대표단은 불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런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훈련하면서 이 순간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팀 선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에서 응원하면서 100% 그들이 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 유린을 고려할 때 이번 올림픽을 대대적으로 축하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서 20일 사이 곧 이어서 패럴림픽은 3월 4일에서 13일 사이에 열립니다. 더구나 오는 9일에서 10일 화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를 표방한 110여 개국이 초대되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은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서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듯이 인권 옹호는 미국인의 DNA다. 유전자다. 우리는 중국과 그 너머에서의 인권 정진을 위해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한다면은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다.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을 그만두고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중지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관계의 중요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보이콧이 발표되었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아주 주목됩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이미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것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정상이 한자리에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발판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종전선언과 관련된 쇼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게인 평창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되지 않을 일이었는데 문재인은 끝까지 여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종전선언하자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여름 도쿄 여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북한이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그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오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무슨 종전선언 이야기를 누구한테 꺼냅니까?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절묘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이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악용된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36년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주최를 해가지고 독일의 침략성을 적당히 덮는 하나의 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올림픽이 서방 세계에 의해서 보이콧됐습니다. 그 전해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대해서는 또 공산권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비로소 동서방이 다 만났습니다. 그 구호대로 Breaking Down the Wall, 벽을 넘어서 이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경기 진행에서도 신기록이 많이 나온 데서도, 그리고 그게 흑자 올림픽이었습니다. 대성공을 이루었고 이게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정말 기념할 만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평창 올림픽에는 문재인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의 대표단을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그 전야제 리셉션에서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선생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신영복이가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그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징역 20년을 살고 나왔고 북한은 신영복을 북한으로 보내주면은 월남에 억류된 5명의 한국 외교관을 돌려주겠다 하는 이런 협상까지 벌였던 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일종의 사상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야 평창 올림픽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의식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악몽이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게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지고 마치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 세계를 속여가지고 오늘까지 오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한국은 더 불리해지고 한미일 동맹은 아주 곤란하게 되고 하는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든 게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국가를 해치는 방향으로 악용한 게 문재인이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대성공시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자유민들에게 축복을 준 것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추진했던
서울 88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북경 올림픽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의 정치적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미국과 손잡고 우리 정부가 북경 올림픽에 공무원을, 외교관을 또는 대통령이 간다든지 국무총리가 간다든지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벌릴만 합니다. 종전선이라는 해코지를 마지막에 퇴임 전에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무를 했느냐 아니면 김정은 정권을 복무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